소련 해체와 동유럽 혁명.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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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소련은 1970년대 이후 공산당 관료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사회는 경직되고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이 연달아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죠.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소련의 문을 열고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먼저 개혁 개방 정책 중 개혁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소련의 정치를 민주화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혁을 하는데요. 경제 개혁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 적극 교류하여 소련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죠. 공업개혁으로는 현장 공장 관리자의 결정권과 책임권을 강화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 노동량에 따른 노동자 임금의 자주적 결정을 허용하여 다시 노동자들이 경쟁하고 그 속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개혁입니다. 공산주의 집단 농장을 폐지하고 잉여 농산물을 자유시장 또는 개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여서 자유롭게 농업 개발과 농사를 짓게 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하죠. 이렇게 소련은 점차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 정책을 보수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반대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개혁 정치 초기에는 경제 성장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 정책은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입니다.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요. 정보 공개 정책, 개방주의 표방, 언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금지곡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한 반체제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죠.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주 자유권을 허용하여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은 소련 내 동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혁명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의 내정개혁입니다. 대통령제를 도입하였고 이 대통령 자리에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면서 소련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 대외정책입니다.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 또는 감축하겠다라는 조약에 합의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여 이 지역에서의 열전을 종료합니다. 또한 유럽 평의회 연설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이 선언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동유럽 국가에 대해 소련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선언의 내용은 소련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동유럽 국가가 소련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선언 이후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혁명 분위기가 커져갔고 소련에 속해 있는 공화국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대표적인 몇 개만 살펴보면 먼저 폴란드 혁명입니다.
자유노조 운동이 전개되더니 결국 대통령은 공산당이지만 내각은 비공산당 계열이 장악한 연립내각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1990년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폴란드는 민주화 정부가 되죠. 다음으로 루마니아 혁명입니다. 독재자 차우셰쿠스 부부가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총살형을 당했고 이로써 루마니아도 민주정부가 수립되죠. 다음으로 헝가리 혁명입니다. 민주포럼을 결성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다가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헝가리는 새 헌법을 채택합니다. 공산당 1당제를 반대하는 다당제를 시행하고 대통령제를 시행했죠. 이로써 헝가리도 민주공화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다음으로 유고슬라비아 유고연방의 해체입니다. 이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로 분리가 되죠. 이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신유고연방을 구성하지만 이마저도 2018년에 분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고연방 해체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보스니아가 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보스니아 내 국민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분리 독립을 추구한 민족이 보스니아계의 보스니아 국민,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 국민이 있었고 이것을 반대하는 민족이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국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투닥거리고 있는 과정에서 EU, 유럽연합이 보스니아의 유고연방 분리 및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세르비아계 국민이 보스니아 내전을 개시하면서 이때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명한 사건이 밀로셰비치라는 세르비아계 사람이 인종청소라는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이때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등의 민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내전이 커지자 UN, 미국, 러시아가 중재를 나섰고 이 중재로 결국 1995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내전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 혁명입니다. 먼저 좀 옛날로 가서 1968년 68혁명이라고 부르는 프라하의 봄을 살펴보면 알렉산드로 둡체크가 집권하여 4월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때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고 노동조합 관리자 소비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러자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군을 파견하여 이 민주화 혁명을 진압합니다. 이때 둡체크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1977년 헌장 77이라는 것이 지식인 중심 인권단체에 의해서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시민포럼이 결성되어 알렉산드로 둡체크를 복귀시킨 후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죠. 그리고 벨벳 혁명이라는 것을 1988년 11월에 전개합니다. 평화적으로 바칠라프 하벨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이것은 성공리에 끝나 하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렇게 벨벳 혁명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1990년에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력으로 이 독립운동을 억제했지만 이후에도 동유럽 지역의 혁명 분위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련 정부는 소련 내부 공화국들의 독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했던 공산당 강격파 세력이 정부 결정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특히 동독 시민들은 공산 정권 및 경제 불안에 분노하였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동독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호네커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시위 세력을 체포하고자 하죠. 그러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의 결정을 반대하였고 이후 호네커는 사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독 시민들은 점점 서독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헝가리가 탈출하는 동독 시민들을 돕기로 결정하면서 더 많은 동독 시민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동독은 1989년 11월 9일 0시부로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여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총선 이후 동독은 서독 화폐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해달라고 요구하죠. 그 결과 서독과 동독은 1990년 8월 31일부로 통일조약에 체결하였으며 1990년 10월 3일에 돼서야 서독이 공식적으로 동독을 흡수 통일하였고 연방공화제를 채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동유럽과 독일이 공산주의, 소련, 공산정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소련은 힘을 잃더니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갑니다. 결국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해체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소련의 역사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연방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사퇴하였고 이제 러시아 중심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시대가 고르바초프 시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독립하겠다 나섰고 구소련 내에 포함되어 있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자 이것을 인정해주죠. 이후 독립국가연합 CIS가 결성됩니다.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와 러시아까지 총 9개국이 연합한 CIS가 되겠습니다. CIS 결성의 결과 동유럽은 공산정권이 붕괴되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죠. 이렇게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의 해체로 많은 공산국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며 이것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